테크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살 때도 포모, 팔 때도 포모, 비투가 32조나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반대 매매가 꽤나 출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작일지 아닐지,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오늘 반등 기대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지금 뭐 반대 매매가 앞으로 좀 출회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라든지 어제 수급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죠.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어제 빠진 것은 바로 메꿀 수 있을 것처럼 동시효과에서는 보이는데 물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야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전쟁 상황의 진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나왔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전쟁을 끝나자는 협상의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저는 협상은 진행됐고 아마 하메네이 추도식이 진행되는 3일간 확전을 자제하자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이 반등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조금 과열됐던 전쟁 양상도 줄어들 수는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하메네이 이후에 전반적인 이란의 지도 세력이 누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또 급변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반대 매매는 적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2월 달 정도의 상승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다만 반도체는 당연히 원대 복귀하겠죠. 반도체가 빠진 게 이익이 나빠서 빠졌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시장에 쏠렸던 개인 수급이 터져나가면서 어저께 빠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빅2하고 반도체 소부장 정도, 그다음에 반도체 빅2는 거의 원대 복귀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의 원대 복귀나 상대적으로 비싼 밸류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흔들린다면 아마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어저께는 무차별하게 다 10%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어제 같은 하락이 나타날 개연성은 조금 적고 업종별로, 밸류에이션별로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좀 거기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의견은요? 비슷합니다. 단지 찐바닥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단지 이제 낙폭과대는 축소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사실 우리 주식 거래일로 따지면 이틀간이었거든요. 저희가 월요일 날 연휴였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너무 많이 좀 얻어맞았죠. 지정학적 리스크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낙폭이 조금 빠른 속도로 과대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장대 음봉들을 계속 두들겨 맞을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양해도 지금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옵션 만기일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변동성은 조금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좀 다지기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NXT에 대해 반등은 미국 시장과의 어떤 커플링 관계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틀 동안 왜 이렇게 장대 연봉이 좀 나왔냐면 역시나 이제 반대 매매 마진콜 우려였던 것 같아요. 신용 잔고를 좀 조사해 보니까 약 32조. 미수가 지금 1조 2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좀 많았죠.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역시 이제 B2가 좀 청산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일 뉴스도 좀 전해졌습니다만은 이런 반대 매매들이 더욱더 하락을 좀 부추기는 트리거가 되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그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개별 악재가 있었던 쪽은 저도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펀더멘탈이 훼손되었던 거 전혀 없었다.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전력기기, 공이 동일한 쪽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약간의 일일비가 되는 섹터들이 있겠지만 단계적 악재로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악재가 아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매물이 막 기계적으로 출회되는 그런 이틀간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버블에 저는 이제 한 중간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까지 보고 있는데 3단계의 끝이 이제 어딜지는 모르고 그 의견에 관해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파트도 이 강세장의 끝이 올해냐 내년이냐 이런 건강한 의견들이 좀 교류되고 있는데 저는 버블의 붕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승 연료가 지금까지 수급이었죠. 수급 장세로 무모하게 좀 밀고 올라간 장세였는데 이 수급 장세 연료가 레버리지였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청산을 거치는 게 당연한 전 사이클의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이틀간의 낙폭이 좀 과도했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단지 향후에 오늘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성 세 가지 요인을 조금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 매매 물량의 연쇄성이라고 좀 적어봤고요. 이 부분이 계속 출회되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테니 어찌됐건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가나 환율 부분입니다. 유가와 환율, 브렌트유나 크루드오일 모두 환율 이 세 가지가 지금 안정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전일 크루드오일 가격을 볼 때도 약간의 그 정치공학적인 뉴스와 기술적인 오일선 키 맞추기의 흐름으로 좀 판단했지 이게 추세적인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은 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유가 환율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수급 장세였는데 수급이 들어올 만한 훈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100조 원 준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부동산 대기 자금도 있다고 하지만 증권사에서 신용 규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NH가 먼저 했고 한국투자가 그 다음에 따라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신용 규제가 계속 막히면 수급도 좀 더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는 지속성 부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결론은 이사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1월부터 명절 전까지 설 전까지 막 급하게 오버슈팅 갔던 이런 국면은 연출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좀 하반 경직성 이렇게 단단하게 좀 다지면 주봉 기준으로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1월 달에는 세린 메일을 조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3월에 조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까지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제와 같은 대규모의 신용 출회 가능성은 낮다. 김윤 전문가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갈수록 이 장대 운봉, 신용 출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했기 때문에 네. 뭐 주봉 기준으로 18%를 조정받았거든요. 저도 예측폭을 12% 정도까지밖에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과대 낙폭으로 가면 4,700선까지는 열어놨습니다만은 네. 저는 거의 원하는 수준은 다 왔고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제 오후부터 가격을 보고 들어갈 것이냐 시그널을 보고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에 관해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종목에 관해서 가격이 참 아름다운 구간으로 온 종목들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나 환율이나 이런 시그널들을 보게 되면 아직 조금 미진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가격을 보고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의 뭐 의견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분할 매수 가능하다. 김윤 전문가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을 보고 좀 들어가는 측면을 더 이번에는 우위로 보고 네. 있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미국 증시도 반등 흐름 보여줬고 우리의 야간 선물이 8%나 폭등을 하면서 오늘의 반등이 어느 정도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사님 오늘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그 전에 속보 소식을 하나 전하면은 전쟁이라는 게 정말 비정하네요. 그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그 자신들의 지상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손실이 클 것 같으니까 이란 내에서 가장 큰 이민족이면서 뭐 반군이 있는 지금 쿠르드족을 지금 지상군으로 투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피는 아깝고 쿠르드가 어차피 지금 이란 정부와 계속 척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들을 지상군으로 투입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영향이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반등했을 때는 반도체처럼 뭔가 좀 확실한 쪽 여전히 지금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쪽에
몇 종목군들을 빼면 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현재 이익이 계속 증가하면서 뭔가 시장에 견조하게 버틸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 정도만 유지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간소화해야 되지 않나. 지난 2월 달까지는 장이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종목백화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런 종목백화점을 오늘 만약에 무차별하게 다 반등을 한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는 조금 종목군들을 가려내는, 핵심 종목만 가려내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등 시 압축 전략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좀 전에 지금 속보 얘기해 주신 이 크루드 수천 명 지상전 투입했다라는 소식 폭스뉴스에서 나왔는데, 또 이란 현지 언론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이 워낙에 또 진실 공방으로 가다 보니 접촉설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상전으로 확대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겠죠. 이렇게 해서 이슈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김민희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업종은요? 네,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사님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정유업종, 방산업종 이런 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뭐 특징 업종으로 지금 그 디스플레이 쪽, IT 쪽에서 어저께 다 뭐 동일하게 낙폭이 컸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디스플레이입니다. 반등 국면에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 봐야 될까,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이 시간에 힌트 얻어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뭐 수급에 대한 기대,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우선 바이오텍의 두 가지 분류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LP-1하고요. ADC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LP-1은 괜찮았다. 뭐 하락 국면에서 이제 이틀 동안 오버슈팅을 좀 명절 전까지 오버슈팅을 가고 이틀 동안 좀 과대 낙폭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뭐 전쟁으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부각됐는데 전체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먼저 바이오텍부터 분류를 해보면 ADC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대장주를 형성했는데 코스피 뭐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1월부터 도통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을 찾기가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뉴스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끼었다고 하죠. 코스피 이전 이야기만 나오면 네.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도 좀 보여지고 있으니, 어찌됐건 지금의 ADC의 대장주 역할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난번에 이 53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좀 뽑아 올렸어야 되는데 위로 뽑지 못하고 지금 33만 원까지 추락하는 모습.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것이 매수의 기회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모습도 좋지 않고요. 전일 그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의 모습을 월봉입니다. 완전히 지금 덮은 형태라서요. 이번 달에 종가 마감을 좀 확인하고 알테오젠도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도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30% 넘는 다 하락이 있었고요. 그나마 G2G 바이오, D&D 파마텍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의 하락이 정말로 거대한 폭풍이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좀 트레이딩 하실 분은 기회가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그 펀더멘탈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보다는 B2, 반대 매매, 여기에 좀 청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어 흐름 현금 섹터로는 저는 제약바이오가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전번에 뭐 4월에 EACR인데 너무 뭐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저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5월에도 여러분들 이벤트가 상당히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은 뭐 심장학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공략을 좀 할 것 같으면 중견제약업체나 바이오텍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저는 과대 낙폭 구간에서 반등은 4월부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중견제약업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핵심은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하면서 따라붙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을 바로 제약바이오도 따라가지 마시고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선 추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되돌림이니까 기술적 되돌림이 조금 나오고 나면 다시 5일선 키 맞추기,
되돌림 나오고 나면 5일선 키 맞추기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간 행보를 좀 이용해서 중견 제약 업체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략은 AACR부터 5월까지 다수의 학회 이벤트를 고려한 접근 전략이고 여전히 중견 제약업체 쪽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팜, 녹십자, 유한양 등등의 중견 제약업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접근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뭐 기대 요인들이 상당하지만은 상당히 좀 근본으로 가보면은 이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시기에 또 관심을 받는 종목군인데 요즘에 금리 인하를 한 명분들이 오히려 또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죠. 트럼프 정부는 금리 인하 하라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사실은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뭐 유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금리와 연결해서 제약바이오 보자면 약간 손이 안 가기는 하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불편하죠. 맞아요. 네, 불편해요. 경제 논리가 우리 앵커님이 명확하게 이거를 알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뭐 관세라든지 등등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쟁 발발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가라든지 금리를 인상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단지 미국은 그렇게 되면 또 안 그래도 소프트 랜딩을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이 부러지겠죠. 저는 이 취지는 어떤 정치적, 정책적 취지가 강한 트럼프의 입김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서 지금 현재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기 연준 의장이 임명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과대 낙폭에 따른 투심은 괜찮지 않나라고 금년까지는 26년까지는 좀 판단하고 있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2월 달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가 분위기 불타오르다가 LG 디스플레이가 한 달 동안 올린 주가를 3일간의 급락으로 모두 지금 되돌려서 오히려 2월 달 저점보다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2월 달의 상승이 거짓이었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나타난 하락이 거짓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디스플레이 쪽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 맞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이 광저 공장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한 것도 맞고 어느 정도 실적이 돌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가 근데 2월 달 그만큼 올랐어야 되느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적이 분명히 과거 대비해서 좋아지고 투자 이력이 만들어진 건 맞다. 그다음에 8.6세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 IT, OLED 쪽에 전체적인 침투율이 높아지는 것도 뭐 비교적 맞아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자동차로 가는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지금 LG 디스플레이만 빠진 게 아니고 소부장 종목군들까지 다 모두 폭락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들의 하락은 2월 달의 상승은 너무 과열됐고 지금 나타난 3일간의 급락은 정당한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의 회복은 가능할 거라고 봐서 OLED 핵심 소재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도 지금 투자가 늘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모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와 관련된 소부장을 우리가 너무 반도체 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OLED 쪽에 나름의 확실한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또 그 종목들이 실제로 반도체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OLED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소부장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력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좀 납품하는 업체들, 뭐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AP 시스템이나 이렇게 좀 몇몇 디스플레이 업체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종목 좀 더 보자면요. 네, AP 시스템도 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선익 시스템은 뭐 주가가 너무 올라서 뭐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선익 시스템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덕산 네오룩스도 최근에 주가 급락은 조금 비이성적인 하락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가 회복력이 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좀 우선순위 사 담을 만한 종목군들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우선순위 앞쪽에 있나요? 중간 순위 이상에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억울한 하락을 동반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펀더멘털이나 영업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들 종목도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 상당히 좀 동시효과 구간은 아니죠. 넥스트레이드 흐름인데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현재 움직임 보시면은 이 종목은 대체거래소에서의 흐름은 없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 흐름 출발하고 또 대체거래소에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쪽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매수 리스트, 그 쇼핑 리스트에 놔봐도 좋겠다 의견 들어봤습니다.